리니어 그래머는 이런 형태로 오른쪽에 베리어블이 하나만 나오면은 리니어 그래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right linear나 left linear 말고요. 그냥 일반적인 리니어예요. AN승, BN승의 경우에는 이런 거는 리니어 그래머거든요. 그냥 그냥 S만 갖고 할까요? 그래머 이렇게 만들면 이 리니어 그래머로 이 랭귀지를 생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비슷하지만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같은 스트링을 생성하는 그런 그래머는 리니어 그래머가 아니에요. 이게 왜 리니어가 아닌지 오늘 봅시다. 테어렘 8.1을 보면 펌핑 렘마를 통해서 리니어 그래머가 리니어 랭귀지가 아닌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W를 U, V, X, Y, Z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V하고 Y를 같이 펌핑 시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의 경우는 V, X, Y 이 부분의 길이가 M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풀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리니어 그래머는 좀 더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제약 조건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U, V, Y, Z의 길이가 M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가능한 이유는 그러니까 리니어 그래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베리어블이 하나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프로덕션 룰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 간단한 그래머니까 여러분이 좀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한번 좀 바꿔볼게요. A로 바꾸고 A를 A, B로 하고 B를 C, B로 하고 C는 나중에 다시 AS로 이렇게 한번 그래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데리베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S에서 A, A, B 그 다음에 A, A, B, B 그 다음에 A, A, C, B, B 그리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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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 B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뭐 더 데리베이션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스톱했어요. 왜 스톱했냐면 반복되는 베리어블이 나오는 자리가 돼서 스톱을 한 거예요. 오랜만이네. 맨날 있었나? 앞자리에 온 게 오랜만인가 보다. 그러면 이 베리어블이 반복될 때까지 이 양쪽에 나오는 터미널의 개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베리어블의 개수가
어떤 숫자로 일정하잖아요.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0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데리베이션을 1000번을 하면 혹은 1001번을 하면 반복되는 베리어블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한번 프로덕션 룰을 반복을 하니까 이 전체 길이는 유한한 거고 베리어블은 여기 가운데 나오고 나머지 베리어블 좌우에 있는 터미널의 개수는 뭐 한 번 프로덕션에 이게 뭐 100개, 뭐 10,000개라고 하더라도 요 양쪽에 있는 터미널의 개수를 합하면 항상 유한하다는 거죠. 여기서 베리어블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 길이 u, v, x, y, z를 다 더한 거가 m을 넘지 않으면서 이렇게 v하고 y가 반복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게 리니어 그래머의 특징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봅시다. 그래서 이게 펌핑 렘마를 통해서 리니어가 아닌 걸 보이려면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링을 생각하냐면 A M승, B의 E M승, 그 다음에 A M승 이런 스트링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A의 개수와 B의 개수가 똑같다는 조건은 만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스트링은 이 L에 있는 스트링이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M을 이걸 만족하는 M을 잡았기 때문에 V하고 Y가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 V는 이 안에 있고 Y는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W, V, Y, J 길이 다 더한 게 M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V하고 U하고 V하고 더한 길이를 고려하면 V가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Y도 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V하고 Y를 같이 펌핑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길이가 둘 다, 그러니까 하나는 널일 수도 있지만 둘 다 널은 아니니까 반복을 하면 A의 개수만 늘어나고 B의 개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스트링이 만약에 이게 리니어라면 L에도 속해야 되는데 당연히 A 개수, B 개수가 달라지니까 L에 속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랭귀지가 리니어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컨텍스트 프리인 것은 맞죠? 우리가. 근데 컨텍스트 프리인데 리니어가 아닌 그런 랭귀지가 있으니까 리니어 랭귀지는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의 진 부분 집합인 거죠. 뭐 요거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질문을 많이 받았으니까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펌핑 렘마 설명할 때 이 부분은 혹시 질문이 있으면 끝나고 따로 받겠습니다. 자, 그럼 8.2절로 가서 우리 클로즈어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L1, L2 이게 다 레귤러예요. 둘 다 레귤러인데 레귤러 익스프레션 더하기 레귤러 익스프레션이 레귤러니까 레귤러예요. 혹은 DFA를 가지고 설명하면 우리가 DFA 혹은 NFA를 두 개를 가지고 두 개 합집합에 대한 NFA 혹은 DFA 만드는 거 배웠죠. 그걸 통해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전하진 컴플리먼트는 어때요? 이것도 레귤러인가요? 그렇죠. 파이널하고 파이널 아닌 거를 완전히 바꿔주면 되죠. 근데 그게 NFA에서는 안 됐어요.
그건 NFA의 특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원래 두 개 붙이면 레귤러니까 레귤러예요. 그게 제일 편한 설명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NFA 컨스트럭션 할 때 이렇게 여기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다른 거 이니셜 스테이트로 이렇게 트랜지션 하도록 람다 트랜지션 넣어도 쉽게 보일 수 있고.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드모르강의 법칙을 이용해서 보이는 방법이 하나주고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컨스트럭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DFA가 스테이트가 P개고 다른 DFA가 스테이트가 Q개면 P 곱하기 Q개의 스테이트를 갖는 새로운 DFA를 만들 수 있죠. 그걸 만들어서 교집합만 억셉트하는 DFA. 스타트 스테이트는 양쪽의 이니셜 스테이트가 양쪽의 스타트 스테이트인 그 경우만 스타트고, 파이널도 양쪽이 둘 다 파이널인 경우만 파이널 스테이트가 되게 하면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인 경우에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다 닫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오늘 볼 거는요, 이게 레귤러가 아니고 이제 컨텍스트 프리. L1과 L2가 컨텍스트 프리일 때 그 결과가 컨텍스트 프리일 거냐,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습니다. 요 얘기가 우리 띠어렘 8.3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순서대로 보면 (1번) (2번) 그 다음에 오케이.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란 게 따로 없잖아요. 그걸 이용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NPDA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그냥 그래머를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하고요. 어떤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여기 이제 하나 있어요. 또 다른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 개 합집합에 대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쪽에 S는 S1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이쪽에 S는 S2로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겹치는 게 있으면 어쨌든 다 이름을 바꿔요. A가 있으면 A1으로 하고 여기는 A2로 하고 해서 이름이 일단 같지 않게 다 바꿉니다. 그래도 이름 바꿨다고 해서 이게 랭귀지가 바뀌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추가하면 되냐면, 요거 하나만 추가하면 되겠죠. S1으로 가거나 S2로 가거나. 그러면 1으로 가면 이쪽에 있는 이 그래머가 생성하는 랭귀지를 다 생성할 거고, 1로 가면 이 랭귀지가 생성하는 스트링들을 다 생성할 거고. 끝이죠. 굉장히 간단하죠. 두 번째가 아니고 컴플리먼트가 아니고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 이거 안 되거든요. 이거는 컨텍스트 프리가 안 돼요. 자, L1 concatenation L2. 요거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S에서 S1 concatenation S2로 바꾸면 돼요. 성량갭이 하나를 지워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이 앞에 부분은 이 랭귀지가 생성하는 스트링들을 쭉 다 만들고, 이쪽 부분은 이 랭귀지가 생성하는 스트링들을 다 만들고, 이렇게만 하면 되죠.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개는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 두 개를 랭귀지 두 개를 인터섹션 하거나 컴플리먼트 한다고 해서 컨텍스트 프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데 어떤 예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게 이제 Theorem 8.4에 나오는데요. 자, 이런 랭귀지를 봅시다. A의 n승, B의 m승, C의 m승이에요. 이거는 컨텍스트 프리예요. 왜? 컨텍스트 프리 그래머가 있으니까 라고 해도 되고, 조금 전에 배운 클로즈어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여기를 끊으면 요거 컨텍스트 프리죠. 또 이것도 컨텍스트 프리죠. 두 개 컨캐티네이션 한 건 컨텍스트 프리죠. 그렇게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L1하고 L2. A의 m승, B의 m승, C의 n승. 이번에는 A, B가 개수가 같고 C가 개수가 달라요. 뭐 다르다기보다는 독립적인 거죠. 이 경우에도 이것도 컨텍스트 프리예요. 똑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런데요, 요거 두 개의 교집합, L1하고 L2의 교집합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A의 m승, B의 m승, C의 m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L1 조건이 B하고 C의 반복 횟수가 같아야 되는 거고, L2의 조건이 A하고 B의 반복 횟수 같으니까 두 개 교집합은 A, B, C 세 개가 다 반복 횟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이거 지난번에 펌핑 렘마로 컨텍스트 프리가 아닌 거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례가 이렇게 확실히 있어요. 이 교집합에 대해서는 컨텍스트 프리가 아니라는 반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플리먼트에 대해서도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귀류법으로 이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컨텍스트 프리에는 여기에 닫혀 있지 않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드모르강의 법칙에 의해서 교집합은 컴플리먼트 한 거에 합집합에 다시 컴플리먼트를 하면 교집합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가 닫혀 있으면 합집합이 닫혀 있으니까 이거 닫혀 있고 이거 닫혀 있으니까 이것도 닫혀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걸 보였으니까 모순이죠. 따라서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아요. 그죠?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 결국 교집합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모순이라서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레귤러, L1이 레귤러면 L1 스터도 레귤러죠. 이거는 뭐 이게 아예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L1이 컨텍스트 프리면 L1 스타가 컨텍스트 프리겠느냐? 요 얘기를 아까 안 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의 연장선이거든요. L1 스타라는 게. 그래서 컨텍스트 프리가 되고요.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해결을 하면 되죠. 원래 S를 S1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하면 S1을 0번 이상 반복하는 건,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건 이쪽에서 만들고 0번
0번 반복하는 것도 있어야죠. 그것 때문에 람다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에 대해서도 컨텍스트 프리임을 볼 수가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여기 교집합이 안 되는 게 아쉽잖아요. 아쉬운데 그래서 뭘 보이냐면 이 책에서 둘 다 컨텍스트 프리일 때 교집합이 컨텍스트 프리인 거는 이런 반례가 있는데 이거 거기보다 조금 약한 클로즈어 프로퍼티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L1은 컨텍스트 프리고요. L2는 그냥 레귤러라고 칩시다. 얘는 레귤러. 얘는 컨텍스트 프리. 이 경우에는 그 결과는 컨텍스트 프리가 돼요. 컨텍스트 프리 두 개를 인터섹션 해서는 컨텍스트 프리가 안 되는데 한쪽은 컨텍스트 프리고 한쪽은 레귤러면 그거를 인터섹션 한 거는 컨텍스트 프리가 돼요. 여러분이 한번 잠깐 읽어보고 그 Theorem 8.5를 그리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하면 더 좋고요. 핵심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레귤러인 거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레귤러를 만드는 거는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스테이트가 P개 있고 여기가 스테이트가 Q개 있으면 P 곱하기 Q개 스테이트 만들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컨텍스트 프리도 두 개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스테이트 부분은 그게 됩니다. 근데 스택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스택 두 개를 하나로 합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해도 스택 두 개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로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한쪽이 레귤러면 이쪽에 스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 부분을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만들고 스택 하나를 들고 다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게 거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게 바로. 예. 그래서 이게 한쪽이 컨텍스트 프리고 한쪽이 레귤러면 요거를 교집합을 해서 컨텍스트 프리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 티어렘의 내용이고요. 그 디테일은 따라가 보면 되고 원리는 지금 진철규 학생이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스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두 개 합쳐서 하나 스택으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그젬플 8.7을 보면 이 랭귀지가 컨텍스트 프리임을 보이라는 문제예요. 그거 여러분이 물론 이 그래머를 굉장히 잘 만들어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그래머 생각보다 길어요. 길어. 이거 어떻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래머 만들면? 그냥 0개서부터 99개까지는 그냥 다 나열하고, 그쵸? 다 나열해요. 그 다음에 100개 이상인 거에 대해서 100개를 일단 만들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반복을 시키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장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컨텍스트 프리임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책에서 어떻게 보였냐면 요 L이라는 걸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0만 빠졌으니까 그냥 다 하고 요 100에 대해서 컴플리먼트를 해서 교집합을 취하면 여기서 100만 빠지겠죠. 그러면 이건 컨텍스트 프리고 L1은 레귤러인데 L1에 컴플리먼트 한 것도 레귤러죠. 레귤러 안에서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L1의 컴플리먼트 레귤러고 이게 컨텍스트 프리니까 두 개 교집합한 거는 컨텍스트 프리가 되겠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A의 개수, B의 개수, C의 개수가 같은 스트링들을 포함하는 랭귀지입니다. 자, 이게 컨텍스트 프리인 걸 어떻게 보일까요? 잘못 얘기했어. 이게 컨텍스트 프리가 아닌 거를 보여야 돼요, 지금. 조금 전에 거는 컨텍스트 프리인 걸 보였고, 이거는 컨텍스트 프리가 아닌 거를 보여요. 펌핑랩만 써야 되는데 그냥 쓰면 이거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생각해 봐요. L하고 A 스타, B 스타, C 스타의 인터섹션. AM승, BM승, CM승이 되겠죠. 개수가 같으면서 A, B, C 순서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컨텍스트 프리가 아닌 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펌핑 렘마로 보였죠. 컨텍스트 프리 아닙니다. 그럼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 L이 만약에 컨텍스트 프리라면 레귤러랑 이건 지금 레귤러입니다. 컨텍스트 프리이기도 하지만 레귤러예요. 그래서 만약 L이 레귤러면 이쪽에 미안해요. L이 컨텍스트 프리면 이쪽에 레귤러 랭귀지랑 인터섹션을 했을 때 당연히 컨텍스트 프리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컨텍스트 프리가 아닌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가 L을 컨텍스트 프리라고 가정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L은 컨텍스트 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로즈어 프로퍼티를 레귤러 인터섹션 클로즈어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컨텍스트 프리인 거를 보일 때도 쓸 수 있고 컨텍스트 프리가 아닌 걸 보일 때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귀류법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티어렘 8.6과 8.7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티어렘 8.6은 굉장히 짧죠. 얼른 읽어보고서 누가 한번 얘기해 줍시다. 그러니까 그래머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머만 주어졌어요. 그 그래머를 보고 공집합인지 그 그래머가 억셉트하는 랭귀지가 공집합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유즐리스 프로덕션을 지우는 작업을 계속 해보자고요. 그때 S가 지워지느냐 안 지워지느냐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유즐리스 프로덕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S로부터 도달 가능하지 않은 프로덕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스트링을 생성하지 못하는 프로덕션인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걸 생각해 볼 때 S가 지워진다는 거는 S가 스트링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공집합이 되는 거고 안 지워졌다는 건 뭐라도 생성하는 거니까 그냥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티어렘 8.7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을 내서 마지막에까지 힘을 내서 좀 한번 봅시다. 그래머가 주어졌을 때 그 그래머가 억셉트하는 랭귀지가 무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있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에서 그러니까 레귤러 랭귀지에서 무한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어떻게 했죠?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DFA의 사이클이 존재하면 무한이고 근데 그 사이클이 여기 이니셜하고 파이널에서 양쪽 다 도달 가능한 사이클이래야 하죠.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그 사이클 도달 가능하고 돌고서 파이널로 가는 그런 사이클이 존재하는 게 무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뭔가 그런 비슷한 게 있어야겠죠. 그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변수가 반복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데리베이션 과정에서 이게 반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그쵸. 이게 뭔가 아이고 그래머를 하나 지워서 안 나오네.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프로덕션 룰의 왼쪽과 오른쪽이 있을 때 왼쪽 변수에서 오른쪽에 나오는 변수로 다 이렇게 에지를 그리고 모든 프로덕션 룰에 대해서 그리면 디펜던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디펜던시 그래프에서 사이클이 있으면
무한하게 생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건데 아까 왜 스타트 스테이트하고 파이널 스테이트에서 서로 도달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 없어도 되나요? 유즐리스라는 게 S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스트링을 생성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에 해당하냐면 S에서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게 레귤러 익스프레션, 우리 레귤러 랭귀지에서는 DFA에서는 스타트 스테이트에서 도달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을 못 만든다는 거는 파이널 스테이트로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하고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유즐리스 프로덕션을 이미 다 지웠으면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이클이 있으면 그건 이제 항상 도달 가능하고 스트링을 생성하는 사이클이죠. 예, 그렇게 해서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까지 여러분들이 완전 정복을 했습니다. 튜링 머신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에 있어서는 컴퓨터 분야의 교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귤러 익스프레션, DFA, NFA 관련된 거는 필수예요. 필수. 전공 필수. 전공하는데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고. 전공 핵심? 그 다음에 컨텍스트 프리 그래마는 뭐 전공 심화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튜링 머신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도 누가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하면 튜링 머신 정도는 남들이 또 알아야 된다고 할 거니까, 그런 교양 차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챕터 9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